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라이프 체인징 시크릿이라는 조셉 머피의 책을 가져왔어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책인데요. 두 번째 책입니다. 잠재의식으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꾼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좀 많아서 제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그냥 우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는 그것을 가질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게 되면 잠재의식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난 돈이 없어. 나 돈 없어. 야, 나 돈 없어서 못 사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정말 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만약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며 만약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일.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하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작가들의 책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떤 분이 아이가 피부 질환이 너무 안 좋고 관절염 증상도 있고 딸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그 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딸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내 오른팔을 내어줄 수도 있어 라는 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가족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정말 그 맨날 했던 말처럼 오른팔을 잃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딸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이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정말 된 거죠. 계속 그 말을 했더니. 근데 오른팔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잠재의식에는 오로지 치유되며 축복받고 향상되며 자신을 모든 방법으로 격려하는 암시만 분명히 주어야 한다. 농담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괜히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내 아이가 나을 것을 기대하면 되는데 그렇게 내 팔 없어지면 뭐 대신 막 이렇게 했더니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유아기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많은 부정적 암시들을 받아들여 왔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암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넌 실패할 거야. 너 그거 하면 안 될 거야. 너는 옳지 않아. 소용없어.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 조심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너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거나 그렇게 추운데 돌아다니면 병에 걸릴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암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곧이곧대로 듣고 정말 병에 걸리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말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언제든 신문 한 장만 집으면 무익함, 두려움, 걱정, 염려, 임박한 파멸 등의 씨앗을 심어주는 수십 가지의 기사들을 읽을 수 있다. 만약 받아들이면 두려움의 생각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진다, 경제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언론에 항상 나와요. 이걸 믿으면 계속 돈이 없고 가난한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또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 집을 못 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 능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삶을 선택해라. 사랑을 선택해라. 건강을 선택해라. 막 방송에 여러분 아픈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자꾸 보면은 왠지 내가 아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저는 사실은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상 안 좋아서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사건을 내가 동시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도 안 봐요. 뉴스에 좋은 사건, 나에게 도움되는 사건보다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내 마음으로 잠재의식으로 그 긍정적임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는 팔려고 하는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속으로 자신의 가격이 옳다고 스스로 만족하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무한한 지성적 존재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곳을 사랑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는 구매자를 끌어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 뒤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긴장을 풀어 그대로 둔 채 모든 정신적 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면 상태로 들어가도록 제안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냥 먹으면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하면서 누가 뭐 내 부동산을 막 사가는 상상? 잠재 의식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깨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도 딱 바로 깼을 때 생각이 많이 나죠. 명상도 이때 하면 좋다고 다른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마음이 편하고 릴렉스된 상태. 프랑스의 심리학자 쿠에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욕구와 상상력이 충돌하는 경우 예외 없이 상상력이 이기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닥에 있는 판자 위를 걸으란 요청을 받으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제 같은 판자가 두 개의 벽 사이에 10m 공중 위에 놓여있다고 가정해보라. 걸어보겠는가? 욕구와 상상력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상상력이 이긴다고요. 왜? 그 높은 데 있으면 이 상상력이 뭐가 작동하냐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 떨어지면 다칠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나의 상상력이 나를 지배합니다. 똑같은 판자인데 바닥 위에 있는 판자는 잘 걸으면서 공중 위에 높이 떠 있는 판자는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떨어진 상상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욕구와 무관합니다. 뭐 돈을 줄게 하면 걸어보세요 해도 못 걸어요. 저도 못 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동원하면 또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를 때요, 막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시험장을 떠나 정신적인 압박이 풀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구하던 답들이 그제야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기억하려 애쓰는 시도가 실패 원인이 된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맨날 그지같이 하세요, 그지같이 하세요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좀 놓여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잘해야지, 막 다 맞아야지, 완벽해야지 하면은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제가 그지같이 시도하라고 하는 거는 시험도 아니고 정답이 없을 뿐더러 등수를 매기거나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가볍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평가받고 하는 때 항상 긴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삶에 너무나 긴장이 많이 돼 있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긴장을 풀고 그래 나는 그지같이 하기로 했어 라는 이 말 자체가 긴장을 푸는 하나의 주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부를 늘리는 방법. 경제적으로 어렵고 적자를 벗어나려 애쓰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항상 남아돌 정도로 풍족하리라는 것을 잠재의식에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만 일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노예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 부유해지려면 이마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 따위는 믿지 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에 이렇게 말하라고 돼 있어. 나는 연봉은 얼마가 될 것이다. 왜 말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부의 풍성함에 아이디어를 자신의 사고방식에 맞춰 넣어야 부에 대한 인식도 커지게 될 것이다. 말뿐이 아니라 나의 인식과 사고를 커지게 하려면 그 아이디어도 함께 집어넣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백만장자가 될 건지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적는 게 유리합니다. 나는 뭐 백만장자가 될 거다. 뭐 10억을 가질 거다. 그럼 몇 년도까지 10억을 가지려면 1년에 얼마를 뭐 벌거나 모아야 하고 이걸 하는 방법으로 저축, 뭐 투자한 돈을 또 저축, 또 번 돈을 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엑셀 차트로 만들어서 보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걸 보니까 내 부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저축을 함으로써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는 나는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저축 10원도 안 하면서 몇 년도까지 얼마를 벌 거야. 계획이 없는 채로 그 말을 백날 해봐야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그 얘기가 있어요. 부에 대한 긍정이 왜 실패하는가? 왜 부에 대한 긍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부유해지지 않는가? 나는 부유해, 나는 번창하고 있어 라고 몇 주 그리고 몇 달이나 말해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번창하고 있어, 나는 부유해 라는 말을 했을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번창하고 있어, 부유해 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을 때 나의 부가 늘 거 아니에요. 네. 1000만 원 있다가 1500 있고 1500 있다가 2000이 돼야지 점점 부유하고 있다는 게 되는데 항상 장과 빵원이야. 혹은 빚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만 하지 그냥 뭐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부에 대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가 있대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여전히 힘든데 남은 잘 되는구나.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번창해서 기뻐. 나는 그가 더욱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기를 빌어. 시기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파괴적인 일인데 이는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더 큰 부를 가질 수 있게 진심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부를 끌어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죠? 성공을 위한 3가지 단계라고 3가지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 하는 것이다. 많은 책에 똑같은 얘기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두 번째, 성공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특정 업무 분야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다. 특정한 것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테크를 잘하던가, 독서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바느질을 잘한다거나, 영어를 잘한다거나, 특정 업무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걸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독서예요, 여러분. 대학교 전공 학위가 아닙니다. 전공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독서를 통해서 폭을 넓히고 깊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자신의 성공으로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확실해야 한다. 욕구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완전한 순환 경로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아이디어가 세상을 축복하거나 세상에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난 돈을 벌어서 나만 배부르게 살아야지, 돈 벌어서 나만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잠재의식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잠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대요. 내 발가락은 편안하며, 내 관절은 편안하며, 내 복근은 편안하며, 내 심장과 어파는 편안하며, 내 손과 팔은 편안하며, 내 목은 편안하며, 내 두뇌는 편안하며, 내 얼굴은 편안하며, 내 눈은 편안하며, 내 전체 마음과 몸은 편안합니다. 그 명상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숨을 골고루 내 몸 구석구석에 통과시키면서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건강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식사 시간에 놀라운 음식에 대해, 자신의 풍족함에 대해, 자신이 받는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걱정, 논쟁도 식탁 대화에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명심하라.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다. 안 좋은 문제, 걱정하는 얘기, 싸우는 거를 밥상에서 하면 안 되겠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라는 말이 있죠. 좋은 얘기 하고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꾸준히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생산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가 인생을 바꾸기 위함인데 책을 읽었는데 그냥 실천 한 개도 안 한다. 그러면 안 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아니면 혹은 김유라 TV를 통해서 어떤 책의 리뷰를 들었으면 그거에 한 가지 정도만 아주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기에 두려운 것을 행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확실히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는 이거 못해요. 너무 두려워요. 하지 않을래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남이 나를 욕할 것 같아요. 라고 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것을 행하래요. 그럼 그것이 사라질 거래요. 저도 너무 남 앞에 떨렸어요. 지금 이 얘기가 여기 있어요. 저자도 청중 앞에 서면 너무 떨리고 두려웠대요. 저도 방송을 하거나 이런 지금 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 강의를 하면 처음에 너무 떨렸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 얼굴이 보기가 싫었고 저는 그래서 정말 수년 동안 모니터링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다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걸 계속했죠. 계속한 이유는 난 참 잘해. 강의를 참 잘하고 방송을 참 잘해 라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싶었어요.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간 잘하겠지. 처음에 우리가 육아에 서툴렀던 것처럼 처음에 밥을 잘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10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진 것처럼 언젠간 이 일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 두려운 걸 계속 뚫고 나갔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5세의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30세인 사람보다 더 젊을 수도 있다. 오잉? 이게 무슨 말이야? 나이가 들면 다 늙고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잠재의식에서 나는 40이니까 아파. 50이니까 50견이야. 여기저기 쑤신 게 늙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늙고 정말 아파요. 하지만 나이랑 건강과 상관없어. 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실제 지금 10대보다 37인 오늘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요. 왜?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보면서 저의 의식을 많이 바꿨거든요. 옛날에 우울하고 희망도 별로 없고 힘들고 그냥 그랬어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른이 돼도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하고 결혼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삶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나이가 많아도 왜 젊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셉 머피의 부친은요, 65세에 프랑스어를 학습하였으며 70세에는 프랑스어의 권위자가 되셨다. 여러분, 환갑이 넘어서 그때 언어를 배워서 권위자가 됐대요. 5년 만에. 여러분, 한 언어를 5년 동안 공부하면 잘할 수 있겠죠. 로마 애국자인 마르쿠스 포시우스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세가 되어 악기 연주를 배웠다. 제가 최근에 어느 방송인가 거기서 봤는데 80이 다 되신 분이 발레 같은 걸 배우셔가지고 몸이 엄청 할머니가 유연해지셨어요. 평생 배우지 않았던 거를 나이 들어서 배웠는데 아주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막 다 끝났어,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많이 상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보는 거죠.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서 라이프를 체인징하는 그런 시크릿의 마법이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